예. 2024년 10월 7일, 음력으로는 9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급조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아침에 좀 하게 되었는데, 내용이 좀 얼마나 무난하게 설명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늘 10월 7일이죠.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겠지만은, 끊임없이 자기가 궁금한 점들을 적어보고, 반복하지 않으면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가 어저께 일요일날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오프라인 강의를 두 딸과 홍대 쪽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책이 성취 예측모형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어저께만 하더라도 한 300명 정도가 왔으니까 책을 한 300권 정도가 나갔다고 봐야죠. 물론 강의료를 대신해서 이제 받는 거지만 책도 이제 주게 되니까 강의는 무료로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가장 역작이 바로 성취 예측 모형으로서 독일 기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일을 하시고, 또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하시고 했던 이런 한국의 아주 숨어 있는 인재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분파로서 사유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제가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1910년 한일병합이 되고 난 이후에 35년 동안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시조선이라는 500년의 역사가 이제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친중 위정척사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명 명목적 사대주의자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어쨌든 학술적 용어로서는 친중 위정척사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친일 개화파가 있겠죠. 일본을 등에 업고 개혁을 하고자 했던, 나쁘게 말하면 일본의 앞제비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근세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개혁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개혁파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일 개화파가 우리가 김목균이가 대표지고 유길준, 서재필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진영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가 김구 선생이라든지 김규시 선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족주의 진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때 이제 사회주의가 매우 번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 소련 공산주의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박근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바로 친미 기독교파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뭐냐면은 6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는 분단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단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에서도 이러한 이 파벌 안에서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층 민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인조 쿠데타, 소위 말하는 인조 반정이라 그러죠.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계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약 289년도 나라가 망할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막바지에는 우리가 세도 정치라 해가지고 우리가 안동 김씨, 여기서 안동 김씨라 하면은 구 안동 김씨가 아니라 신 안동 김씨라고 하는데 이를 장김이라고 말하죠. 장김.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흥민 씨가 있고요. 풍량조 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국은, 나라를 책임지지 못하고, 조선 500년의 역사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친일 부역자 요소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가 분단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념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또 이제 치열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게 되었고, 또 여기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개량적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많은 사람을 뭐냐면 죽이고, 학살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다시 박정희 군사 쿠데타 1960년도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우리가 또 산업화의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신군부 기득권 세력들 그 다음에 급기야는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세력까지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난 400년 동안의 주역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께서는 바로 독일과 스위스식 모델, 즉 스칸디나비아식 정치 모델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 이게 우리가 경영학적인 측면이지만 성취 예측 모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취 예측 모형 책이 여기 있네. 예. 자,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성취 예측 모형의 이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자, 이 책이 어저께 한 300권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1m 키가 71쯤 되는데 최동석 박사님께서도 70이 한 2나 3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최동석 박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크리스찬 선비다. 제가 본 크리스찬 유일무이한 선비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성취 예측 모형의 핵심이 바로 이 기본적 역량가 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적 역량 7개가 있는 것이 여기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량 중에서도 도구적 역량이라 해가지고 여기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 그 다음에 추상적 역량군이라 해가지고 창의성,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미래지향성,
그 다음에 목적 지향성 영양군이라 해가지고 성취 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이게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 역량으로서 자신감, 대인 이해, 수행 점검, 정보 수집, 유연성, 조직 인식, 관계 형성,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지금 현재 아마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매우 그 정밀정치한 경영학적 인사조직연구소의 학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성취의 청모형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결국은 인간을 연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을 연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면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적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람을 연구한다는 것인데 인사조직 연구도 결국 사람을 연구하는 거고 경영을 연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의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학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성취의 청모형의 핵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학의 개념, 건강의 개념은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1998년 이후에는 한 가지를 더 넣었다는 것이죠. 개념에. 그게 뭐냐면은 영성의 감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감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의 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영성의 감이, 영혼의 감이라는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분석학, 심리학적 분석학, 그 다음에 잠재 무의식적 분석학,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정신적 분석이라고 말했던 부분을 영성 내지 영혼의 그 가미로 이렇게 개념으로서 분리해냄으로써 정신과 영혼의 부분을 우리가 확대 재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혼적으로 건강하다면 이 내용을 철학적으로 옮겨보면 이것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식적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감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성적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추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생물학적 개념으로 옮겨보면 생식적 마음은 생식, 생계, 생존과 관계되고, 감정적 마음은 기분, 느낌, 짜증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 마음은 기억, 연산, 판단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마음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달리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의식주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낼 수 있는, 밥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멋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혹시 최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시고는 이 인사조직연구소가 그리고 성취의 청모형의 핵심이 이러한 것을 닮아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조적 영양군,
보조적 영양군을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를 아까 우리가 생물학적 학문으로 바꿔보면 생식적 영양군과 감정적 영양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식적 영양군, 감정적 영양군, 그 다음에 아까 이성적 영양군, 그 다음에 추상적 영양군, 그 다음에 경영학은 어떤 사물에서 결과를 내는 학문이니까 성과적 영양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조적 영양군이라 말하는 것을 생식적 영양군, 감정적 영양군으로서 나누어서 저는 이거를 구분했는데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생식적 영양으로서는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없고, 유연성이 있고 없고, 대인관계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수행 점검이 있고 없고, 정보 수집이 있고 없고, 조직 인지 능력이 있고 없고, 관계 형성이 있고 없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영양군으로서는 역사성과 공시성, 그 다음에 경외감, 열정, 명예감, 융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생식적 마음, 생식적 영양군, 감정적 영양군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성적 영양군이라는 것이죠. 자, 이성적 영양군이 아까 기억연산 판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 개념적 사고, 영재성, 타고난 자질과 관계가 있고요. 이성적 영양군 다음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추상적 영양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적 영양군이 있으려면 창의적 영양군, 학성 능력, 미래 지향성이 있고요. 경영학이기 때문에 경영학은 어떤 성과와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적 영양군으로서 성취 지향성,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성, 이렇게 9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취 예측 모형의 기본 영양군, 도구적 영양군 3개, 추상화 영양군 3개, 목적 지향적 영양군 3개, 여기에 대해 보조 영양군 7개에다가 제가 4개를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역사성과 공시성, 경외감, 명예, 명문, 그 다음 종합적, 융합적 요소, 이렇게 해서 20가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가지를 하나당 5점씩 계산하면 100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능하고 유능하지 않는지, 성취지향적인지 성취지향적이지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와 이낙연이와 같이 조국같이 정직 성실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대인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정직 성실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뭐냐면 밀어 올릴 것인지 도와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정치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 행복 굳이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고,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줌으로써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전제 왕권국가대 이시조선을 포함해서 고려조를 포함해서 이때에 우리가 전제 왕권 국가를 가지면서 훌륭한 성군이 나오면 백성들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많은 고통을 주었고, 그 고통을 주었던 과정이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바로 내가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친중 위정 척사파들의 사고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친일 개화파의 사고,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 학파, 그 다음 민족주의 학파, 소련 공산주의 학파, 지금 저처럼 서구 유럽 학파, 이렇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같이 연구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표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는 그런 길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제가 8시 10분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